MTA가 전철 개선을 위해 92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IPD가 불법 노점상과 미등록 이륜차 단속에 나섰습니다. FBI 수사를 받고 있는 뱅크스 형제가 법위에 군림하며 초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뱅크가 18주년을 맞이해 새 홈모기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MTA의 개선 공사 프로젝트에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달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MTA의 5년 계획에 920억 2천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심지어 캐시 호컬 주지사가 교통 혼잡세 시행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발생한 1억 5천 달러의 공백 재정이 빠진 금액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 계획은 최소 570억 8천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MTA는 새로운 고속철도를 구축하는 것보다 전철 운행을 지속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필수 재정을 잘 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에서 2024년 실행 중인 MTA의 현재 자본 계획은 2019년 발표 당시 510억 5천 달러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540억 8천 달러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25에서 2029년 차기 MTA 자본 계획은 전철 기반을 유지하며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고속철도 노선 구축, 펜역과 다른 여러 역들의 확장을 통한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재 운행 중인 50년 된 전철을 대체할 새로운 전철과 현대식 버스도 구축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감사관은 차기 계획으로 뉴요커들은 앞으로 편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IPD가 맨하탄 미드타운의 불법 노점상과 이륜차 운행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대적 단속은 작전명 프론트도어로 시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11일 실행됐습니다. 경찰은 타임스퀘어와 그랜센트럴역 주변 시 규제를 위반하는 불법 노점상과 미등록 이륜차 운행자들을 단속했습니다. 길거리 이륜차는 대부분 불법 모터, 전등, 스피커 등으로 구성되어 관광객과 동네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왔습니다. NIPD 부국장은 길거리 노점상들의 불법 행위를 두고 이런 모습은 관광객들이 여행에서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니라며 가끔 노점상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응대한다면서 상인들의 지나친 호객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합법적인 등록 없이 운영 중인 이륜차 운행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적법한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FBI의 집중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최측근 뱅크스 형제가 공직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필립 뱅크스 뉴욕시 치안 담당 부시장이 연회비가 3,900달러에 달하는 최고급 멤버십 레스토랑인
시플리아니에 자주 드나들며 본인이 법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립 뱅크스는 지난해 뉴욕시 부시장으로 연봉 25만 2천 달러를 받았고 경찰에서 은퇴함에 따라 연 13만 5천 달러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뱅크스의 부하들은 뱅크스가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며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탐욕스러운 상사이며 C가 꼬냑, 고급 시계를 좋아하지만 정작 돈을 내는 것은 싫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필립 뱅크스는 지난 2016년 뉴욕시경 최대의 부패 스캔들에 연관된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필립 뱅크스의 친형제인 테렌스 뱅크스는 지난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서 은퇴하고 컨설팅 회사 펄 얼라이언스를 설립했으며 연금으로 매년 8만 8천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테렌스 뱅크스는 컨설팅 회사 펄 얼라이언스를 로비 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고객들이 뉴욕시경 등과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맺도록 주선하면서 엄청난 커미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테렌스 뱅크스는 2021년 에릭 아담스 시장 선거 때 거액을 모금하면서 시장의 총애를 받았고 뉴욕시 각종 이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SBA 대출 최강자 뉴뱅크가 9월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위한 홈 모기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뱅크는 9월부터 홈모기지 상품을 출시하면서 최윤석 본부장을 필두로 홈모기지 팀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본부장은 새로운 주택 구매, 현재 소유 중인 주택의 재융자 또는 현금 인출 목적으로 재융자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유익한 홈모기지 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팀원들과 함께 고객들에게 맞춤형 홈모기지 상품을 소개하고 무엇보다 신속한 승인과 진행을 통해 타 은행과 차별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이제 손님들은 이제 그 홈모기지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빨리 의사결정 빨리 해서 대출을 해드리는 거를 제일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 뉴뱅크는 커머셜 쪽이나 SBA도 그렇게 했듯이 홈모기지도 빠른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빨리 승인 내서 손님이 빨리 하루에 더 빨리 클로징 빨리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는 첫 번째 타겟을 이렇게 잡고 있고요. 최 본부장은 현재 모기지 이자율이 높지만 앞으로 떨어질 전망이라며 이자율이 떨어지면 주택 매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홈모기지에 관심 있는 한인들은 뉴뱅크 홈모기지 팀으로 연락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팬데믹 이후에 이제 계속 이자율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지금 거의 이자율이 지금 제일 높은 수준인데 지금 어차피 앞으로는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고객분들이 이제 집을 많이 구입을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홈모기지는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창립 18주년을 맞은 뉴뱅크는 뉴욕과 뉴저지, 커네디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을 넘어서 최초로 콜로라도주 덴버에 대출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콜로라도 덴버에 론을 프로덕션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유타 그리고 포틀랜드, 시애틀 이쪽의 마켓을 타주로 넓혀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무는 뉴뱅크의 성장 발판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최고의 고객 서비스에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장점들을 살려서 고객들에게 든든한 파트너 은행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빠른 의사결정으로 타 은행이 추종에 불허하는 그러한 의사결정 스피드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객 만족에 부응해 나가는 정책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뉴뱅크는 SBA 대출, 상업대출, 그리고 이번에 홈모기지 상품까지 추가함으로써 균형 잡힌 은행 포트폴리오와 은행의 대출 기반을 더 공고히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습니다.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두면서 해리스 캠프에 돈이 쏟아지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원한 큰손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과 진보단체 등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액트블루는 토론 시작 몇 시간 만에 4,300만 달러 이상을 모았으며 이는 팀 월즈가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선정된 이후 하루 모금액으로는 신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캠프의 대규모 기부자들이 그의 토론 이후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당은 토론 뒤 몇 시간 만에 큰 돈을 모금했다며 이번 토론으로 해리스 캠프가 더 큰 차이로 트럼프 모금액을 앞설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캠프에 돈이 쏟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부한 큰손들과 모금 전문가들은 TV 토론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와의 찰떡궁합을 과시하며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해리스가 대부분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며 해리스의 승리를 인정했습니다. 텍사스 출신 억만장자로 공화당 주요 모금책인 다윈 더그도 트럼프는 해리스의 거짓말을 폭로할 기회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토론을 지켜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며 불편을 표했습니다. 또 트럼프 지지단체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벤처 투자가 키스 라브와도 토론 도중 트럼프가 주의가 산만해져 해리스를 묻어버릴 수 있는 쉬운 기회들을 많이 놓쳤다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에게 자리를 보장받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트럼프가 전달력, 세련미, 구성력, 준비성 면에서 분명히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밤 TV 토론은 바이든 대 트럼프 토론 때보다 30% 정도 더 많은 사람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은 지난 10일 밤 TV 토론 시청자가 약 6,700만 명 정도이며 인터넷 등을 통해 시청한 사람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닐슨의 시청자 수 조사는 7개 TV 네트워크 시청자만을 조사한 것으로 이번 토론 주간 방송사인 ABC 시청자가 1,9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MBC가 1,000만 명, 팍스뉴스가 900만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시청자 수는 지난 6월 27일 바이든 대 트럼프의 토론 때 5,100만 명보다 약 1,500만 명, 30%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이 처음으로 TV로 중계된 것은 1960년 케네디 대 닉슨의 대결 때부터였으며 그 이후 지난 2020년까지 60년 동안 가장 시청자가 많았던 것은 트럼프 대 힐러리가 맞붙은 2016년으로 시청자가 8,4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시청자가 많았던 TV 토론은 1980년 카터 대 레이건의 대결로 8,06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TV 토론 뒤 표심 변화에 대한 여론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여론조사보다도 증시 흐름이 더 정확해서 대선 전 3개월간 주가가 오르면 현 집권당이 주가가 내리면 야당이 승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첫 토론 뒤 뉴욕타임즈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당선 확률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를 앞질렀고 프로젝트 538과 ABC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47%인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4%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경제전문지 보춘지는 이 같은 여론조사보다도 증시가 대선 결과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며 역대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간헐적으로 당선자를 맞춘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로젝트 538도 1998년 이후 여론조사 수백 건을 조사한 결과 승자를 정확히 예측한 확률은 78%에 그쳤고 2022년 이후 선거 때 여론조사의 정확성은 72%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와 관련해 1984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에 8월에서 10월까지의 지수 흐름이 정확히 승부를 예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이 기간 중 지수가 오르면 현재 집권층인 여당이 승리하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어김없이 도전자인 야당이 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선이 있는 해 전체 주가 상승률도 대선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1976년과 1980년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등으로 야당이 승리,
가장 정확한 예측은 1년치 주가보다도 대선 전 3개월간의 주가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가 외에도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등을 합한 이른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표화한 고통지수가 선거 전 3개월간 상승하면 야당이, 하락하면 집권당이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현재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반대로 야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야당이 당선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렌트를 사는 가구 중 절반 정도가 렌트비 지급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인종별로는 흑인들의 부담이 가장 크고 아시안이 가장 낮았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어제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렌트를 사는 4,250만 가구 중 2,100만 가구, 즉 전체 49.7%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렌트 사는 가구의 소득에서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월 평균 렌트비는 지난해 1,354달러에서 올해 1,406달러로 상승했지만 임금 상승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 렌트 가구의 절반이 렌트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종별로는 흑인 렌트 가구 중 460만 명, 전체 56.2%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히스패닉은 53.2%, 백인은 46.7%, 미국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은 48.8%에 달한 반면 아시안 가구는 43.3%로 상대적으로 각 인종 중 가장 낮았습니다. 렌트 가구 외에도 주택 소유자 중 모기지가 있는 소유주는 21.1%, 모기지가 없는 소유주도 11.5%가 모기지 또는 주택 관리 비용 등으로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기준 8,570만 가구이며 이 중 540만 명이 주택보험으로 연 4,000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주에서는 주택 보유자 27만 2천 가구가 연 4,000달러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중국 시장에 앞다퉈 진출했던 서방 기업들이 이제는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는 등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중국 내 사업이 어려움이 커지면서 서방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며 중국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상하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30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연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5년간 중국 사업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7%로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는 지난 1999년 같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또 지난해 영업 흑자를 냈다는 미국 기업의 비율은 66%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반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줄인 기업은 25%로 사상 최대로 조사됐습니다. 유럽연합상공회의소도 유럽 기업들이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경제성장세 둔화 등으로 인해 투자 지속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일부 기업들은 터닝 포인트에 다다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업체가 내수 시장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며 사업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혼다는 최근 중국 내 3개 공장의 생산을 중단했고 자발적 퇴직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으며 현대자동차는 중국 베이징의 공장 1개를 지난 2021년 사실상 무상으로 양도한 데 이어서 올해 초 충칭 공장까지 처분했습니다. 월마트도 오랜 합작 파트너인 징둥닷컴 지분을 36억 달러에 매각하며 중국 사업을 줄이고 있고 IBM은 중국 내 연구소를 폐쇄하고 1,000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지난달 온라인 식료품 가격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겸 온라인 소비 분석 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지난달 온라인 식료품 가격이 7월보다 3.7% 하락했으며 이는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1년 전보다는 0.5%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지난 7월 온라인 식료품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게 꺾인 것입니다. 온라인 식료품 판매는 전체 판매 12%에 불과하고 오프라인 매장보다 가격 변동폭이 크지만 온라인 가격이 전반적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지난달 전체 식료품 가격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어드비의 디지털 물가지수에 따르면 온라인 물가는 지난해 8월보다 4.4% 떨어지는 등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7월과 비교해도 0.3% 떨어졌습니다. 특히 품목별로는 전자제품, 장난감, 의류 등의 가격이 하락, 상승세 둔화를 주도했으며 전자제품은 1년 전보다 5.3% 큰 폭으로 내렸고 이는 7월에 전년보다 5.9% 하락한 데 이어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된 의류 가격은 1년 전보다는 9.0% 내리면서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가격 하락세를 보였고 장난감 가격은 전년보다 5.6% 하락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연방항공우주국 등 정부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 사상 최초의 우주 유영이 시작됐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12일 오전 6시 12분 민간인 사상 최초의 우주 유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스페이스X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장면을 보면 폴라리스 던 임무를 이끄는 제러드 아이 장관은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오전 6시 50분 우주 캡슐 드래건의 문을 열고 우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연방항공우주국 등 정부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우주 유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1일에는 2명의 러시아 우주 비행사와 1명의 미국 우주 비행사를 태운 소유주가 11일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해 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하면서 우주에 동시에 머무는 사람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19명의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1.7%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 상승률은 월가 전망에 부합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 12일 오전 7시 10분쯤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조금 벗어난 지역에 떨어져 일본 정부가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테리가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위반으로 기소된 가운데 중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스파이 활동을 한 전직 CIA 요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으로 고율 이자를 노리고 미국으로 물렸던 전 세계의 여유 자금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미국의 이자 메리트가 사라진다고 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시아 증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추석맞이 K페스트가 맨하탄 첼시 지역 20에서 22가 사이 8번가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립니다. 행사 개최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 음식과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질병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불우이웃 3명에게 지원금 2,100달러를 전달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미충유회 이명빈 회장이 소책자 은혜의 강물을 출간, 무료로 배포합니다. 임 회장은 지난 2014년 아름다운 섬김, 2021년 40년 이민 생활의 발자취, 그리고 작년 8월에 우물가의 소년이란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22일 잇따라 퀸즈 포레스트힐과 프레시메도우에서 우편 배달원을 폭행, 강탈한 2인조 강도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이들은 우편 배달원을 총기로 위협한 후 우체통 열쇠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3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7시 8분입니다. 한국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밀레니엄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